저는 연애 6년, 결혼기간 5년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연애 기간 포함해서 결혼 후에도 저를 정말 사랑했고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외도를 알게 되고 이혼소송을 위한 모든 증거 수집까지 마친 후 상간소송 여부를 확인하고자 상간녀를 만났고, 상간녀는 남편이 미혼인 줄 알고 만나왔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상간녀에게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그날로 저는 이혼을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와 상간녀 모두를 속이면서 외도를 위해서 세컨폰, 동일한 기종의 동일한 핸드폰 케이스, 동일한 바탕화면까지 사용하면서 1년 6개월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은 남편이 채팅을 통해 만났고, 상간녀와는 채팅을 통해 조건 만남으로 만남을 시작했고, 그 만남이 이어져 연애까지 해왔다는 것이죠. 연락 내역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처절할 정도로 상간녀에게 매달리면서 만남을 유지해 왔더라고요. 연애 기간 저 없으면 죽을 것처럼 굴면서 저에게 목매어 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상간녀와 직접 만나면서 상간녀와는 자연스럽게 관계는 종료되었고 저에게 사죄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요.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겠다고 변하겠다고 하더니 제가 이혼을 고집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자 위자료를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저에게 재산 분할까지 계산해서 위자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시하더군요. 저는 2번 죽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저에게 마지막 위자료를 재산 분할까지 해서 1,000만 원, 월 50만 원씩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말로만 사죄할 뿐 제대로 된 보상은 안 하려는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조건을 저에게 제시했을 때 이게 이 남자의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로 모든 연락을 다 끊은 후에야 남편이 미안하다며 제가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남편의 말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자의 말은 믿지 말고 행동을 믿으라고 한 세포 언니의 말이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힘든 것은요, 결혼 5년 만에 철저하게 절 속여온 남편과의 이혼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 감정은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어떤 날은 남편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른다는 것이에요. 이런 나쁜 새끼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솔직한 제 마음은요, 이혼도 위자료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다시 부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그리고 다시는 외도 불륜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남편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다시 불륜으로 이혼하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의 이 선택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란 두려움도 있습니다. 외도를 용서한 후 다시 거듭된 외도의 반복으로 제 남은 인생을 또 허비하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제 사연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제가 읽는 거를 듣고 하신 분들이 계속 이걸 이어서 보실 텐데요. 그러면 답이 뭐냐 라는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분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은 남편을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서 이혼이 어렵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혼을 결심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혼하는 게 맞냐 라는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사랑해도 감정이 남아 있어도 헤어진다는 거죠. 이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못 헤어진다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헤어지고 싶지 않을 때 하는 이야기고, 그 사랑을 한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야, 그거는 자식을 향한 사랑일 뿐이고요. 남녀 관계에서 그럴 수 있진 않아요. 그것도 결혼 속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이혼이 너무 어렵고 사실은 잘 살고 싶은 마음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여쭈시는 분들은 이혼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시거든요. 이분도 그런 편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 메일일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이분은 답을 아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지만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남편분이 자기 힘든 일이 있어서 너까지 힘들까봐 채팅으로 풀다 보니까 조건 만남을 했어. 채팅은요, 대화를 위한 창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조건 만남하는 채팅하는 곳이 있고요, 대화만을 위해서 남자들끼리 얘기 나누는 곳도 있어요. 그냥 사는 얘기, 사업 얘기,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담소도 있고요. 그런 곳을 통해 푸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조건 만남이라는 거는 성매매거든요. 성을 매매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엔 불법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결코 아내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기도 하죠. 많이들 한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것을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안 하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까지 힘들게 안 하려고 한 게 내가 성매매야 라는 결론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 한 게 아니니까 네가 날 용서하는 게 당연해.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들어있는 변명이에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나는 평생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며 살아야 되고 상처 입고 바람 때문에 또 이혼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바람 피면은 그 다음에는 이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고, 이 결핍이 있는 남편이 정말 다시는 외도하지 않고 변할 수 있냐? 본인을 결정하는 힘이 생기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그때 힘들어서 잠깐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약을 먹거나 아니면 내가 상담 치료를 받거나 그 상황이 문제지 내가 문제는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또 반복적인 외도를 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시 자신의 점검 없이는 바람을 필 게 뻔한데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본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한테 첫 문구가 이거였잖아요. 남편의 외도로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아내라고요. 자, 이제는 남편의 외도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본인을 위한 시간을 좀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기를, 행복하게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유튜브 통해서 직접적인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 전화번호 저희 정보란에 나와 있고요. 그 외에 대면이나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상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하고 커플 상담하고 심리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심리 검사를 통해서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니즈를 알게 돼서 우리의 맞선이라는 결정사 연애정보 회사를 런칭했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맞선 검색해서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